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극교수학습 방법 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영상 수업의 형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진행한 실기를 중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수업을 따로 찍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요. 대면 수업을 할 때 그 컴퓨터 장치로 대면 수업하는 영상을 찍을 수가, 촬영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대면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이 반대로 저에게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수업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수업을 할 때는 너무 이론적인 측면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대면 수업 때의 내용을 촬영해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면 수업의 진도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3주차의 내용을 오늘 대면 수업하는 학생들이 그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가 많이 나간 게 없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진도가 많이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그 영상과 함께 또 대면 수업 학생들이 같이 실습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학생들과 똑같은 진도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낙서 그림인데요. 그냥 어떤 의미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어디가 위인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들을 보면서 여기에 선을 뭐 더 연결해서 그려도 되고 이 낙서 안에서 어떠한 그림을 발견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색칠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귀로 하고 이것도 뭐 귀로 하고 해서 이게 얼굴이고 이거는 콩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어떠한 작품을 완성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한 그 작품의 마지막에 제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실습을 대면 수업 학생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앵그리버드를 찾아서 그려봤습니다. 앵그리버드처럼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정신없어요. 잘 안 보이시나 본데 이거 누가 봐도 앵그리버드처럼 생겼거든요. 이기명이에요. 그러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도날드 덕 보이시나요? 도날드 덕. 보여요? 도날드 덕. 앵그리버드 안 보여요? 앵그리버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불이에요? 아니면? 이게 앵글이 보드야? 네? 근데 이거를 과연 영상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봐주세요. 여기 앵그리버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도날드 덕. 아 진짜 이게 약간 어거진데? 제목은? 그게 제목입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 도날드 덕, 이렇게 보면 제목이 두 개예요. 그럼 앵그리버드. 치킨의 어디 어때?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강징어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입니다. 강징어로 뭐? 승필.
저는 누가 봐도 딱 보여요. 이거는 빼박이야 그냥. 보인 것 같아. 낙서장. 마시멜로. 마시멜로? 변기? 아니 변기 아니야? 제목은 궁금하지 않아? 뭔 것 같아요? 변기요. 변기? 아니야. 끼는 거 같은데? 아니야. 사람이 있네 안에. 사람이 있어. 꼭두각시? 아니야. 알바생? 담배야? 담배 없어 일단. 김동민? 제목. 화가 났는데. 아니 제목. 배고픈 재수. 감옥.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해하지 못해. 아 이거 이해 못한다고? 30년 앞서간 거 야, 같은데? 봐봐 이게 감옥이고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바지 입고 등 돌리고 있잖아. 안 보여? 보여. 보이지? 어. 어디? 아. 보이지? 맞지. 바지 입고 등 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변기가 더 활동량이 김치찌개와 콜라로. 나는 아니었어? 제목은 배고픈 재수. 오케이. 뭐 느낌이 어때? 등안 보여 근육 이거? 저는 이게 얼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냥 보니까 사람 얼굴 같은 게 보여가지고 근데 사람 얼굴만 하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요즘에 젊은 애들? 막 애들이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형광 고글 같은 걸 잘 쓰더라고요. 사진 찍힐 때. 그래서 형광 고글을 나름 표현을 했고 모자에도 또 안경을 씌워줬어요. 앵경이. 네, 그래서 약간 신태일 느낌. 제목은 인싸입니다. 오케이. 네. 앵경 센스. 저는 이 그림을, 이 낙서를 보면서 어떤 하나의 거대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대한 보스 몬스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작게 보시면 레이드하는 캐릭터들이 있고요. 레벨이 측정이 불가한 타락한 혼돈이라는 몬스터입니다. 제목은 꿈의 모험이고요. 저는 늘 이런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직접 이런 거대한 몬스터를 잡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어떤 거대한 무언가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잡아내는 그런 그림을 한번. 뭐또 써요? 꿈과 현실을 잘 죄송한데 앵그리버드 씨 네,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 잘했다. 우와. 막내 돼지 그 돼지 아기 돼지 삼 앵그리버드 나오는 돼지 아니에요? 귀엽다. 부리부리.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돼지 코 이렇게 생각나갖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뒤에는 벽돌집 그래서 네, 막내 돼지입니다. 오케이. 귀여운 감성이고. 뭔가 또렷이 딱 보이네. 저는 사과나무를 그렸습니다. 네, 뭔가 사과나무 위에 풀 같고 뿌리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선 더해서 그렸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교훈이. 저는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제목은 손가락으로라는 상상이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손가락 같은 모양을 확대해서 보이는 그런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 적어놨어요. 발견한 걸. 손가락 그 위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멍구멍 내어가지고 모양을 내서 치즈처럼 생겨서 치즈 적고 그 위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은 모자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그 앞에 이 길다랗게 동그라미 하나 나와 있는 건 콩나물처럼 생겨서 콩나물 적고. 근데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리지 않고 따로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목을 뭘로 할지 정하다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이번엔 상상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목을 손가락으로 하는 상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케이. 안내한 주제예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게 딱 너무 꽂혀가지고 이게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GOP라고 GOP 글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GOP를 지키고 있는 철문이 이게 철사가 흐트러져 있고 문이 개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누가 열었을까? 한 사람이 이렇게 제목이 재밌네요. 저는
풍경화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너와 함께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너와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요 보이는 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형태가 여기가 얼굴, 목, 다리까지 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 품 안에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자애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빨간색이 아기의 심장이에요. 이 둘이서 풍경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위에 있는 동그란 거는 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파란색은 하늘을 표현하는데 중간중간에 하얀색이 있을 거예요. 이 하얀색은 구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세모나게 올라온 거는 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산 바로 밑에 돌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바다가 있고 잔디가 있고 꽃도 피어난다고 생각을 해갖고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둘이 함께 가족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은 좋은 사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풍경화를 그려보았습니다. 그 홍식님이 생각하신 너는 누구죠? 없어요. 없어요. 미래 지연되겠어요. 네, 두 번째 실습은요, 스토리텔링을 같이 해봤는데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당장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쉽게 이야기를 극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대면 학생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종이에 6칸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누셔도 되고요. 또 우리 수업 시간에는 A4 용지를 6칸이 되도록 접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6칸이 되면은 이 각 칸마다 번호를 붙여줍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요. 먼저 1번 칸에는 여러분들이 꾸밀 이야기의 주인공과 주인공이 사는 곳을 배경으로 그립니다. 대사나 어떤 글을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장면의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주인공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인공을 설정하시고 그 주인공이 사는 곳을 배경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인공을 그림을 매우 못 그리지만 어쨌든 이런 허수아비가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이 허수아비는 이런 벼가 막 심겨져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2번 칸에는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진행할 때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6번까지 무엇을 그려라 라고 한 번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1번을 먼저 그리게 하고 1번 칸을 다 그렸다면 그 다음에 2번 칸에 무엇을 그리는지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2번 칸에 다 그렸다면 그 다음에 3번 칸에 뭘 그릴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이유는 그 뒤에 거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 이 1번 칸에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칸이 다 됐으면 지금 2번 칸에 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이 뭐 나오고 4번이 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공이 하는 일은 새를 쫓는 일을 한다 라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3번 칸에는 이 주인공이 하는 이 새를 쫓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적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허수아비가 새를 쫓는 일을 하는데 벌레가 나의 다리를 자꾸 이 나무를 갉아먹는다든지, 그래서 벌레들이 자꾸 올라와서 이 허수아비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방해하는 요소가 이 벌레들이 되겠죠. 그리고 방해하는 요소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어떤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연이 될 수도 있겠죠. 해가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어서 너무 더워서 이것 자체가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내 마음, 내 내면의 것이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새를 쫓는 일은 하기 싫고 나는 잠이나 자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잠자는 게 방해 요소가 된다든지, 또는 굉장히 귀찮아, 하기 싫어, 이런 마음 자체가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4번 칸에는 방해하는 요소와 반대로 도와주는 요소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되게 살랑살랑 불어줘요. 그러면 엄청 덥고 뜨거워서 힘들었는데 바람이 불어주니까 내가 새를 쫓는 일을 좀 더 쉽게 상쾌하게 할 수 있겠어 라든지, 아니면은 농부 아저씨가 농약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벌레들이 막 죽어요. 나를 방해하는 이 벌레들을 죽여주는 이 농부 아저씨의 농약 치기가 도와주는 요소이다 라든지, 이런 도와주는 요소를 그리시면 되고, 5번 칸에는 과정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 주인공이 이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과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과정을 그리시면 돼요. 만약에 주인공이 이 도와주는 요소들에 의해서 이 일을 잘 해나갈 수도 있고, 또는 이 방해하는 요소가 더 힘이 커서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벌레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그리시고 6번 칸에는 결말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일을 잘 해내게 됐는지, 또는 잘 못 해냈는지, 또 잘 해내게 됐을 때 결국에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말로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6칸 이야기가 됩니다. 드라마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생산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돈 버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는데, 그것에 어떤 장애물도 있고 또 그것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도움도 받고 방해도 받으면서 이 일을 해 나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 이게 보통의 드라마 구조입니다. 겨울왕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면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 명씩 발표하는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잔디의 삶을 그려봤습니다. 잔디가 주인공이고요. 들판 안에 잔디가 살고 있었어요. 잔디가 하는 일은 바람과 함께 소통을 하고 햇살과 이야기를 하며, 비가 오면 개미들한테 빗물도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나무와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사람들의 그늘도 되어주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뜬 거죠.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해서 포크레인을 끌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잔디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잔디한테 얻은 게 있던 개미들이나 곤충들이 이제 잔디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포크레인을 막으려고 열심히 뒤쫓아갑니다. 햇님은 땀을 흘리게 해서 그 포크레인 기계가 발열돼서 좀 늦춰지게 만들기 위해서 더 세워주고, 개미는 열심히 포크레인을 따라가고, 나무는 개미들한테는 해를 가려줘서 조금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계속 서로 도와주면서 포크레인을 막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포크레인 안에는 개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계는 고장나고 포크레인에 뒤덮인 개미를 보고 포크레인 기사는 여기 너무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 후에 이제 잔디의 삶은 그 전과 하는 일과 똑같이 햇님과 다시 소통을 하고 바람공을 느끼며 개미들한테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이번에는 바쁘게 일한 포크레인까지 쉼을 쉴 수 있게 또 일거리가 생기도록 하면서 끝났습니다. 되게 동화적인 이야기네요. 좋아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보리들하고 쌀 친구들이 같이 있는 집들인데, 확대하면은 그 쌀 하나가 여기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태어나서 이제 하는 일은, 여기가 몸속인데 이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모글로빈인데, 여기가 피를 통해서 이 쌀이 자기 영양분을 떼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탄산을 먹은 직후에 이 탄산 분단들이 여기에 쳐들어와서 이 쌀이 구멍도 뚫리고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고기, 김치, 콩나물 등 같이 여기에 영양분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탄산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가 물바다가 됩니다. 탄산바다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수영을 해서 영양분 조금이라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여기에 휩쓸려서 이 영양분 친구들은 죽고, 탄산 분단들이 여기를 점령을 해서 나쁜 영양소를 줌으로 인해서 심장이 조금씩 쪼그라드는 새드 엔딩을 표현해봤습니다. 되게 좋네요. 기발하네. 저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꿀벌이고요. 사는 곳은 보다시피 자연 한 곳에 이 벌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여기 꽃에서 꿀벌이 꿀을 떼다가 저장하려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그림으로 방해자는 요즘 태풍도 심하게 불어서 태풍 회오리도 표현해봤고, 강풍이 와서 벌집도 떨어지고, 또 여기 장수말벌이 꿀벌의 천적인데 먹거든요, 꿀벌을. 여기 먹어가지고 여기 죽은 꿀벌의 모습도 있고요. 네 번째 조력자는 그래서 SOS를 쳐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떨어진 벌집을 수리하고, 이쪽은 장수말벌과 맞서 싸우는 친구들의 모습을 표현해봤고요. 결말로는 결국엔 장수말벌을 없애고 벌집을 다시 만들어서 행복하게 꿀을 먹고 사는 해피엔딩입니다. 네, 좋아요. 네, 저는 주인공은 저희 대학생 지금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주인공을 했고, 하는 일은 집에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는 거랬고요. 방해자는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놀자고 꼬드기는 방해자를 세 번째 설정했고,
네 번째는 밖에 마침 비가 와서 비 때문에 못 나가겠다로 말할 수 있는 조력자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놀자고 하는 친구와 비가 와서 안 된다고 하는 주인공 그 과정을 표현했고, 결말에는 강의를 다 마치니까 해가 뜨고 날씨가 좋아져서 그때 나가는 걸 표현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주인공을 거북이로 했고요. 그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거북이가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근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배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그물 같은 거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잡힐랑 말랑 이거를 표현했고요. 근데 마침 태풍이 오는 건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번개도 치고, 그래서 이제 그물도 찢어지고 그 원래 놓으렸던 그물도 움직이면서 자리도 변경되고, 그래서 거북이가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거북이는 계속 낮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다 그림을 되게 잘 그리네. 감동적이네요. 이 천공성 테라리움에 살고 있는 저를 표현했고, 이 천공성,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천공성의 지하에는 에너지 저장고가 있어서 다른 천공성들이 떠 있을 수 있게 에너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런 해적들이 찾아와서 이 에너지를 약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비사에게는 강한 힘과 초진동 엑스칼리버, 천천 뇌강포가 있어요. 강한 힘과 무기로 이 해적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해적들을 무찌르고 다시 잠에 든 이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게임을 되게 좋아하나 봐. 구름에서 살고 있는, 하늘 구름에 살고 있는 저희 집 초롱 강아지 초롱이인데요. 초롱이가 주로 하는 일은 친구 인구를 만나서 같이 노는 일인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여기 인구를 못 찾게 됐어요. 구름에 가려가지고. 근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세를 받아서 초롱이는 사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꼬리가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펠러처럼 돌아가서 이제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세를 받아서 이제 비와 먹구름을 없애고 다시 인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케이. 나는 진짜 현실주의야. 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강정마을의 바다고 돌고래가 있어요, 주인공. 근데 돌고래가 이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수영하는 거. 네, 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그리고 노상방뇨하는 사람, 공장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돌고래나 여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리고 근데 또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보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이 싸웁니다. 근데 결국 나쁜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다는 썩은 물이 되고 돌고래는 떠나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다. 오케이. 네, 저는 제가 설정한 주인공은 지하철역 앞에 버려져 있는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뭐였지? 네, 얘가 하는 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도심 속에서 발로 차이고 그러면서 많이 차이고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이는 도중에 하수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수구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얘는 끝입니다. 그런 하수구에 차여서 하수구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차버립니다. 근데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차여서 하수구로 가다가
근데 또 조력자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과정은 어떤 사람이 이 불쌍한 100원을 보고 주워서 갔는데 결말은 이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100원들과 똑같이 자판기에 들어가는 그런 네. 그럼 남에 대한 그런 주문을 이야기. 사먹어도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